해서 지금까지 매달 북토크쇼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구경영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 한번 볼게요. 오프닝 공연으로 제가 아주 짧은 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이야기를 여러분께 또 전할 거예요. 책을 4권을 소개할 겁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우리 교수님 책이고요. 그 나머지 3권 이렇게 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2부 순서가 바로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북토크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소감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올해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아래쪽에 성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참여를 해주시는 우리 김홍영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와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나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행사의 취지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독서문화, 낭독문화, 나눔문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삐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책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낭독문화 확산입니다. 책을 눈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도 경험하고 그리고 필사로도 경험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좀 발휘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부터 좀 시작해보자. 그래서 낭독문화, 그것 때문에 오늘 낭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문화 확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또 나눔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자리가 올해 7년 차예요. 7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네 나이라면 뛰어다니겠다. 두 손 두 발 다 멀쩡한데 뭘 못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취업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방향, 그 누가 정해주는 거죠?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열정, 그건 어디에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한번 사보고 싶어요. 누군가는 책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책 속에, 그러면 책 속에서 그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의 말 속에서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게도 열정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태양의 저 뜨거운 기운을 내가 받고 있으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신감. 그거는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자신감을 가지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네, 음악이 끝나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말을 술자리에 살 수가 없어요. 커피 마시면서도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마음의 소리들을 제가 일부러 대사로 한번 읊어봤습니다. 이제 책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이사이에 낭독 체험도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 심리학,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 이게 이제 에세이예요, 에세이.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4권씩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책을 읽을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음식처럼 편식을 해요. 골고루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장르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화를 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동화책 한 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빠뜨리지 않는 게 뭐죠? 제가? 시집이에요, 시집. 왜냐하면 시를 읽지 않는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시집 한 권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보카도 심리학부터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토크쇼 시간에 우리 작가님하고 또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루도록 할게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아담하게 보이면서 색감이 너무 좋죠. 네, 지금 마치 이 계절, 봄의 계절에 너무나 걸맞는 이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봄에 맞춰서 너무나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보카도라는 이 과일 이름을 저는 이번에 처음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말 얘가 초록색이더라고요. 좀 이 그림보다 더 진한 초록색이었어요. 그리고 겉이 좀 거칠거칠하고 이런 건데 멕시코가 원산지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과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퓨전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소스를 만드는데도 이 아보카도 과일이 많이 활용된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다 안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딸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20대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거 보니까 정말 나는 신세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우리 정철상 교수님은 인재개발연구소 대표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작가이시고,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시고,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계세요. 칼럼니스트시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진로 전문가로서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커리어 노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1000만 명 이상. 네, 1000만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취업 창업 전담 교수를 하셨고, 지금도 역시 동아대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또 지도자도 양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진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로 지도자 이런 육성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인을 배출하는 파워 전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표지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까칠하고 연약해 보여도 중심은 단단하게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겉에는 거칠거칠하지만 여기 과육은 좀 부드럽다고 해요. 부드럽고,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씨앗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일단 목차를 보니까 단단한 마음을 위한 자기 탐구, 그리고 자존감의 근원을 찾아서, 그리고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관계에 관련된 그런 챕터가 있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내용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이거 있어요.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삶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이거는 누구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근데 흔들리지 않는 법이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좀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 평화도 정말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6개의 챕터로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또 작은 소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문득 불안감이 덮쳐올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저 이걸 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준 있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수준 있는 질문을 못 던지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만큼 질문에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뭐 짜증을 통제하는 9가지 감정관리법 이런 거 있고요. 이거는 뭐 저 자신보다 좀 배우자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부분이었고, 스스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방법,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 요즘에 제가 남의 떡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만 봐도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숨에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저한테 의미 있어서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형광펜으로 계속 이렇게 칠하고 또 귀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후루룩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 제목에 해당하는 질문을 본인한테 던져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2부 토크쇼 기대되죠? 네,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또 질문하시고 우리 함께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소개할 책은 에세이나 또는 소설 중에 또 한 권을 소개하는데, 이 책은 에세이예요. 에세이.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여기 보시면은 박마련 선생님, 그러니까 그 야베스 목장을 운영하시는 박마련 선생님께서 후원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3월달에 받아서 별 볼 일 없는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던져두었다가 얘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분한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린 왕자가 좀 어린 왕자 보면 좀 기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왜 청소부가 됐을까요? 이런 생각이 제목에서부터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제목을 보면 불행의 늪에서 행복을 건져 올리는 비밀이에요. 이 소제목을 보면 또 이렇게 확 유혹이 되시죠. 네, 이 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유혹을 당해서 이 책을 쓴 저자를 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박이철이라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이분의 신간을 또 주문해 놓고 왔어요. 제가 좀 유혹을 잘 당해요. 이렇게 책에 유혹을 잘 당하는데, 이제 이 박이철이라는 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힐링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100회 이상 그런 토크 콘서트를 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길 퍼블리싱 컴퍼니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업을 하냐면 책하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취지랑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을 미리 구현하고 있던 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마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와 함께 마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린 왕자를 불러내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린 왕자와 함께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나자. 이런 취지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책에는 이 책도 목차만 보고도 놀라워요. 첫 번째 목차가 뭐냐면 이 세상에 온 이유.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그런 다음에 질문의 힘을 묻다. 질문의 힘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이제 작가님의 아보카도 심리학에도 질문의 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질문의 힘을 묻다, 지혜를 묻다, 마음을 묻다, 생각을 묻다.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그리고 한 번에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이 어린 왕자, 이 이야기 속의 어린 왕자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뭐 이제 소년도 만나고 뭐 아주 다양한 부류, 그 뭐 이렇게 아저씨도 만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각 챕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결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모든 지식이 시작은 있는데 끝이 끝도 그냥 시작과 끝만 보여주고 과정이 없잖아요, 과정이. 근데 이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생각의 과정들, 생각이 변해가는 그 과정이 이야기로 다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납득이 잘 되면서 너무나 명쾌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 책 때문에 막 이렇게 유혹당해서 오늘 아침에 이 작가님의 책을 주문하고 왔다니까요. 이분의 신간도 3월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목차의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목차들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삶의 비밀을 깨닫다 이렇게 끝납니다. 삶의 비밀을 깨닫다 이게 마지막 목차예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낭독할 수 있는 부분을 2군데를 뽑았어요. 제가 2군데를 뽑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자신을 찾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마지막 목차 삶의 비밀을 깨닫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전체 다를 넣지 못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전개되는 그 발단 이 부분만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세요. 자신 있게. 글자를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일단 나오시면 제가 선생님 나오시네? 네네네. 매가 먼저만. 매를 들 제가 생각은 없었지만 자, 네. 진짜 자신을 찾다. 어린 왕자는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사납고 야수 같은 강아지가 진짜 모습일까? 어린 왕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의 모습인가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어떤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별한 때가 아니면 사납지 않은 것을 보면 많은 시간 동안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까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게 북토크쇼의 단골이시거든요. 단골이셔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낭독을 잘하셨지만 점점점 낭독 실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렇죠. 일단 나오셔서 이렇게 또 낭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진짜 자신을 찾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죠. 강아지가 막 사나울 때가 있고 얘가 강아지가 부드러울 때가 있는데 진짜 강아지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제 부드러운 모습이 주로 많고 또 이제 화낼 때 모습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강아지의 진짜 모습은 부드러울 때 보여주는 그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지금 질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의 진짜 모습은? 사나운 모습. 사는 모습 진짜 모습이다. 아까 거기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최종적인 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해서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어린 왕자가 굉장히 연구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고 관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관찰하고 직접 물어봐요.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이 이런 모습하고 이런 모습 2가지를 보여주던데 진짜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직접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인이 나타내고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삶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책이 제가 반할만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유혹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을 꼭꼭 눌러서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시도록 할게요. 낭독하실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깨닫다. 이 부분의 앞쪽 부분이에요. 자, 어떤 분께서 또 해주실까요? 나와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네. 근데 학교 때 말고는 처음이라서 오, 목소리 네. 내서 읽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낭독이 처음이신 분이 계시다. 네. 그래서 제가 낭독 문화 확산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네네네. 여기까지 건데 제목도 있고요. 네. 삶의 비밀을 깨닫다. 어린 왕자는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왜 등을 긁을 때 자신이 긁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긁어주면 더 시원한가요? 스승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왕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궁금하군요. 왜 그럴까요?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청소부 차림의 어린 왕자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의 미소로 답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곳에 있는 의자나 탁자나 집이나 도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모두 다 창조물들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뒤에 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삶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이게 결론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이 이야기로 꾸며져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과정도 배울 수 있죠. 이번 북토크쇼를 준비하면서 얘를 좀 관심 있게 봤더니 세상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네. 그래도 이 책을 제가 집안에 두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 기운이 전해져서 이 책이 저를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책의 프롤로그가 저는 첫 문장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책을 무단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책의 저작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깨달았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스토리처럼 꾸며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린 왕자를 불러내와서 이렇게 이야기처럼 꾸며내고 있다는 거죠. 네, 너무 귀한 책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